안녕하십니까. 그 첫 번째 그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 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좀 끊겼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첫 번째 전원 공급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스터디원들과 스터디할 때나 그리고 학원에서 수업 받을 때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전원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타들을 선정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중제목으로 썼고요. 이제 세 번째 그런 것들의 조건이 이제 만족했다면 이제 운전을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정말 효율적으로 운전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답안지에 적는 세 번째 중제목입니다. 그래서 운전 방식은 크게 설비, 두 번째 공조 설비, 그 다음에 뒤에 반송 설비를 이제 어떻게 운전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는 전동기를 병렬 설치하여 부하 변동 시 대수 제어하겠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펌프를 설치할 때 그 한 대만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대가 고장났을 때 다른 스페어 모터로 전환해서 A, B 모터가 있으면 A 모터가 고장나면 B 모터로 전환해서 B 모터로 사용을 하시고 그래야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원하는 뭐 급수를 공급받는다든가 어떤 배수를 해야 되면 이제 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 모터가 있다면 A 모터를 오늘 돌렸다면 내일은 B 모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A 모터를 돌려서 한 모터에 대한 그 어떤 부하나 스트레스를 이제 덜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도 또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실무에서는 A, B 모터를 써서 알고 계시다시피 A 모터 고장나면 B 모터, B 모터 고장나면 A 모터에서 유지 보수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덜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A, B 모터가 있지만 오늘은 A, 내일은 B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한 모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겠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전하겠다.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부하 운전 제한과 무부하 운전 방지는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무부하는 이렇게 불필요한 전동기가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도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경부하도 거의 내용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부하 운전을 하지 않으면 유도 전동기 80% 이상 최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부하 운전 방지는 이제 불필요한 모터를 이런 감시 제어, BEMS 및 바스를 통한 이렇게 감시 제어를 해서 불필요한 모터를 이제 오프함으로써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쓴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조 설비인데요. 이제 공조 설비는 뭐 대형 빌딩이나 어떤 건축물에도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제 공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흡수식 냉동기를 쓰겠다면 냉동기를 쓰겠다면 전기 가스 대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법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말은 꼭 내가 설계나 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이러더라도 대부분 이제 전기로 많이 하는데요. 또 가스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안지의 내용은 뭐냐면 실무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저렇게 쓰고 있다 지금 그런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동력 설비의 에너지 절약 대책이니 전기를 조금이라도 안 쓰고 값비싼 가스를 쓴다면 그래도 전기요금이 절감되지 않겠냐. 그 문제에 요구한 그 답안지를 쓴 것 뿐이지, 우리 흡수식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전기로 해요. 어떤 데는 가스로 해요. 이런 것들을 논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동력 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어봤으니, 전기 말고 전기료가 비싸니 가스로 쓸 수도 있다. 이 내용을 답안지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 냉방 같은 경우는 정부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 피크를 한다면 그 억제량이 이제 뚜렷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 대책이니까 이런 것도 있다. 나는 이런 방법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이렇게 전기요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협의 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 설계자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이렇게 설비가 기계자, 건축사, 뭐 전기 설계하시는 분, 뭐 기계 설계하시는 분, 뭐 발주처 이렇게 모여서 협의할 때 이 내용이
타당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아 우린 그냥 그래도 뭐 전기로 하겠다 하면 이제 그때 가서 전기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가스로 쓸 수도 있다, 이걸 답안지에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이제 반송 설비입니다.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샤프로 회생 제동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게 이제 서브노트에 빠졌으니 이런 걸 답안지에 쓰겠다. 또 적어놨네. 엘리베이터 회생 제동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서 좀 정확하게 요것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답안지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적는 것 뿐이지, 이 서브노트 자체를 막 이쁘게 이런 거 하나 틀렸으니까 다시 하고 뭐 이럴 시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닝 제어하겠다. 조닝 제어는 여러분들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거 늘 타고 다니시잖아요. 이제 대형 빌딩이니까요. 1층부터 뭐 몇 층까지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늘 자주 보시는 겁니다. 홀수층은행, 짝수층은행, 뭐 1층부터 몇 층까지 운전하는 거, 그리고 뭐 10층부터 뭐 30층까지 운전하는 거, 뭐 30층부터 뭐 더 높게 운전되는 거,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저층 운전, 중층 운전, 고층 운전, 요거에 따라서 어떤 속도나 어떤 모터의 힘이 어떤 요구하는 그 사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 적용함으로써 이제 동력 설비에 뭐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금액을 세이브하겠다, 그런 내용을 적은 겁니다. 분할층과 속도 선정, 건물 층수 및 속도 선택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운전되는 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건축 전기 설계 기술사 공부하시다 보면 엘리베이터 파트도 있거든요. 거기에 속도 선택이나 건물 층수에 따른 속도 선택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서브노트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층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어떤 속도 선택을 어떤 것으로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제품 구매 비용이나 운전 방식에 대한 어떤 효율적 운전을 통해서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연기하는 거 많이 보셨죠? 뭐 1층부터 2층까지는 뭐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뭐 몇 층부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 뭐 여러분들 쇼핑센터나 어떤 뭐 큰 건축물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층부터 뭐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3층부터 뭐 엘리베이터가 운전이 된다든가, 뭐 2층부터 엘리베이터 운전이 되게끔 해서 그렇게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사람 동선에 따라서 그 건물 대형 빌딩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해서 적용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이제 절감하겠다. 동력 설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에너지 절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답안지에 적어 놓은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바스와 이제 BEMS입니다. 바스는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서 이제 빌딩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딩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빌딩을 운영할 때 이제 전력, 공조, 조명, 방제, 엘리베이터 운영들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향이 이제 빌딩 자동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설계해서 적용하지만, 이제 최적화된 이 건축 그 빌딩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설비들을 적용함으로써, 자동 제어 설비를 적용함으로써 또 이렇게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 해서 답안지에 적은 겁니다. 읽어드리면, 이제 빌딩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스는 빌딩 자동화 시스템으로 빌딩 전체의 설비의 감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력 공조, 조명, 방제, 엘리베이터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이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운전되지 않는 것들은 정지시키고 이제 꼭 필요할 때만 운전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BEMS는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빌딩 이제 관리 시스템으로 바스와 연계하여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겠다. 이제 더 좋은 설비들을 적용해서 이런 건물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 등 PLC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겠다. 바스만 있는 게 아니라 BMS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답안지에 다 보여줌으로써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을 채점관한테 어필하려고 당연히 적어야겠죠. 이거는 BMS는 에너지 사용량, 소비 패턴 뭐 이런 것들이 다 분석 예측됩니다. 뭐 평균 값도 나오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뭐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부터 몇 시에 몇 분.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우리 한전 아이스마트 가보시면 전기안전관리자고 실무에 계시기 때문에 다들 이 내용을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한국전력 아이스마트 들어가시면 이제 뭐 최대 피크는 얼마이고 지금 몇 시에 어느 정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그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는 이제 전기적으로 설명한 건데 이제 이 프로그램 설비는 그 건축물 내에 이제 동력이나 어떤 종합적으로 전기, 가스, 물 사용량까지 이제 정확하게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는 부분에 동력 설비도 해당되니 요거를 적용을 해서 최대 피크나 뭐 고효율 운전하겠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적용한 것들이 뭐 이제 최대 수요 전력 제어, 뭐 고효율 운전하겠다 그런 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시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이 하려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동력 설비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적 유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또 설명드렸고, 그리고 BMS 등을 적용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운전하겠다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적어드린 겁니다. 다섯 번째,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답안지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제 결론. 이제 또 샤프로 적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 빌딩 동력 설비 에너지 절감과 문제에 에너지 절감하라고 했으니까요. 대형 빌딩 동력 설비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당연히 법규에 있으니까 법규를 적용하고, BMS나 이렇게 바스 설비를 이제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 제 수험생 의견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 제어 설비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적극 적용하겠다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25점짜리는 기술사 답안지 양식으로 3페이지 적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시험장에서 이제 2페이지 반 이상, 거의 3페이지 조금 모자라게 대부분 적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는 3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요. 결론도 3칸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막 주저리 그거 과연 채점관들 다 읽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정확하다면 뭐 3줄 4줄 결론 부분에 넘어가서 쓰셔도 되는데요. 합격자 서브노트나 답변에 결론 3줄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이러니 난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결론은 뭐 이렇게 가겠다. 아니면 나는 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피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많이 적으시면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다고 저는 교육받았습니다. 정리하면 대형 빌딩 동력 에너지 절약 방법은 크게 개요를 설명드렸고,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성, 필요성, 동력 설비의 종류, 정책적 유도를 통해서 왜 필요한지, 동력 설비의 종류가 뭔지,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가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 절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드린 거고, 문제의 답을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BEMS나 이런 고급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형 빌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시퀀스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접점 그 PLC 논리 방식으로 굉장히 고가의 센서를 통해서 이제
운전 오차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운전함으로써 좀 더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답안지에 적었고 결론을 마지막으로 내서 이 문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7번째 강의는 동력 설비 에너지 절약 대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메일이나 뭐 이런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메일이나 답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그 글을 읽고 또 저도 공부도 되고 여러분도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7번째 강의 대형 빌딩 동력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